법정 선거 비용이 정해져 있지만 쩐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음식 배달간 배달원에게 돈을 훔쳤다며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을 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자 보수 후보들 사이에 일고 있는 단일화 움직임이 선거 초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백신 생산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에 수출돼 범용 독감 백신 개발에 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바깥 활동에는 아주 좋겠습니다. 네, 다만 대구 경북 전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활동하기 좋아졌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로 오늘도 영하권으로 출발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안동 9도까지 오르면서 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구와 문경 등에는 건조경보가, 봉화와 안동 등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음식 배달원이 묻지마식 폭력에 크게 다쳤고 보일러 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새든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퀵서비스 직원 A씨는 경산의 한 원룸으로 음식 배달을 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음식을 시킨 59살 B씨가 나와 대뜸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배달 음식을 들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배달원 A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내 집에 돈을 가져갔지, 훔쳐갔지. 이제 하면서 다짜고짜 이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코올성 질환을 앓던 집주인이 배달원이 돈을 훔쳐갔다고 여긴 겁니다. 지난해에도 대구 수성구에서 20대 배달원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구 서구에 사는 60대 C씨는 설 연휴에 보일러가 멈추자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휘발유를 방에 뿌려 불을 붙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웃 주민이 빨리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연기가 계속 나더라.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럼 내가 들러보니까 안에 불이 붙어있더라. 이렇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60살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거의 다른 이름은 쩐의 전쟁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인데요. 이번 지자체 선거처럼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돈은 더 들겠죠. 법정 선거 비용은 정해져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일단 선거인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법정 선거 비용은 15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11억 8천만 원보다 3억 4천만 원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가 2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중구가 1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문자 발송 정도를 제외한 비용 대부분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본선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는 지금 선거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2월달이. 그런데도 매일 사람들 모아가 회의하고 우리 행사하면서 우리 선거운동을 해본 사람은 지금 엄청난 비용이 그거 알거든요. 길어야 넉 달 쓰는 선거 사무실만 하더라도 목 좋은 곳은 임대료가 1억 원에 가까워 선거 비용 제한액을 몇 배나 더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쟁이 약하거나 무투표 당선 지역은 선거 비용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선을 받으니까 더 많이 받아내려고 또 부풀려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서류도 조작 허위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법정 선거 비용은
득표율 15%를 넘으면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도 이번에는 정당마다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낸다는 각오여서 선거는 그만큼 치열해지고 선거 비용은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예비후보 6명이 등록을 마치면서 경북교육감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미 단일 후보를 내세운 진보 진영에 맞서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 초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내 진보 진영은 이찬규 전 전교조 지부장을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년의 경북교육을 군대식 교육관의 연장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공감과 소통의 혁신 교육을 강조하며 보수 성향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혁 구도는 보수 쪽 후보 단일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먼저 교육청 국장을 지낸 권전탁 임종식 후보와 이경희 전 교육장 간의 3자 교육청 출신 선 단일화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합니다. 조직력이 강한 이른바 교육청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청 출신 후보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내부 압력이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 두 번째 교육감 출마로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안상섭 후보 등 나머지 보수 후보들과 단계적 단일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정수 후보와 이민배 전 의원, 김준호 경북교육청 국장 등도 보수 단일화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감 선거 전체가 후보 단일화 일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SK케미칼이 재작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4가 세포배양 백신 생산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파스텔에 수출됩니다. 계약 금액은 1,700억 원 규모인데 사노피 파스테르 측은 이 기술을 적용해서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용 독감 백신은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입니다. SK케미칼이 이번에 사노피 측에 수출한 기술은 동물세포 배양 방식의 사가 백신 제조 기술입니다. 사가 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사노피 파스테르의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규모는 최대 1억 5,500만 달러, 우리 돈 1,700억 원입니다. 사노피 측이 범용 독감 백신을 상용화하면 로열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백신의 기술이 글로벌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SK케미칼은 2008년부터 4천억 원을 들여 안동에 백신 공장을 건립하는 등 백신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동 백신 공장은 세포와 세균 배양, 유전자 재조합 등의 기반 기술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리미엄 백신들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붙이고 또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나하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SK케미칼의 세포배양 독감 백신 생산 기술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동물 세포를 활용해서 생산 과정이 빠르고 효율이 뛰어납니다. SK케미칼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5년 3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출시했고 재작년 세계 최초로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도 상용화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어제 저녁 9시 40분쯤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54살 A씨가 몰던 1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의 유리창 등 파편 일부가 반대편 도로로 떨어져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 4대가 연쇄추돌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49살 A씨가 지난해 3학년 학부모 6명으로부터 경기 출전과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1,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독 해고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설보다 화재 사고가 늘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화재가 15건 일어나 사상자 2명에 8,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화재는 15%, 재산 피해는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북에서도 설 연휴 동안 화재 사고는 290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53% 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시가 두 지역을 잇는 달빛 내륙 철도 건설을 위해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는 관련 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대구와 광주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내 용역을 맡깁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는 대구와 광주, 고령과 합천 등 달빛 내륙 철도가 지나가는 지자체 9개 실무자들이 모여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사업은 국비 4조 8,987억 원을 들여 대구에서 광주까지 191km를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재 9건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 비로자나 삼존불 좌상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 6건과 문화재 자료 3건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또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등 4건을 문화재 심의 대상으로 정해 다음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365일 상시 지진 대비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피해 수습단을 중심으로 지진을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건축물 내진 보강사업 지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짓기 봉사단의 활동을 해비타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 각 시군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5월까지 백신 일제 접종과 강도 높은 방역관리로 구제역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체열 검사 등을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각 시군은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까지 구제역 확산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활동하기 좋아졌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6도로 오늘도 영하권으로 출발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안동 9도까지 오르면서 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구와 문경 등에는 건조경보가, 봉화와 안동 등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오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2도, 청도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8도, 김천 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의성 영하 8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안동 9도, 의성 1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8도, 포항 11도로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다시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